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오던 중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한 기억이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재미는 없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 정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한 국회의원 집 반지하에서 약 2년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집은 왠지 귀신들이 들기 딱 좋은 조건들을 갖춘 묘한 곳이었어요. 굉장히 습하고 눅눅한 공기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데다 수도관이 자주 고장나 바닥에 물이 차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찜찜하고 음산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곳에 살며 다양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미스테리한 사건을 꼽자면 새벽 4시쯤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반지하 집 구조는 방 2개와 작은 거실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이라고 해봤자 별다른 특징도 없었고 방 2개는 서로 마주보고 붙어있는 정도였죠. 방도 크지 않아서 방 2개라는 표현조차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 방은 창고로도 쓰이는 방이었고 워낙 밤새마기 좋아하는 저는 새벽 4시까지도 컴퓨터를 즐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은 조용했고 엄마와 동생들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방이 가까워서 엄마랑 동생들이 깰까봐 키보드를 조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의 미세한 소리도 잘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 쩍쩍 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면 바닥하고 발바닥하고 붙어서 나는 살소리 있잖아요. 맨발로 거실 마루 바닥을 걸으면 나는 그 특유의 소리요. 설마 누군가 집안에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가족 중 한 명이 깨어난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시간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그 발소리가 거실을 뱅뱅 도는 겁니다. 엄마 방 쪽으로도 걷다가 화장실 쪽으로도 걷다가 내 방 쪽으로도 걷다가 그렇게 뱅글뱅글 그 좁은 거실을 한참을 걷더니 나중엔 아예 제 방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너무 겁이 나서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차라리 가족 중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난 소리라 믿고 싶기도 하고 차마 거실은 못 나가고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엄마야? 누가 이 밤중에 왔다 갔다 거려? 그렇게 소리쳤는데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천천히 걸어다니던 그 발바닥 소리는 갑자기 막 발작하듯이 거실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바닥 소리는 거칠어지며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방문 앞에 딱 멈추더니 발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고요 속에 공포는 더 짙어졌고 갑자기 문 아래를 발로 쿵쿵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라
이곳저곳 부스러진 데도 많았는데 그렇게 발로 차니까 제 문 아래쪽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너머로 보인 건 불 꺼진 거실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문 두드리는 소리와 흔들리는 문을 보고 바로 연 건데도 말이죠. 전 그 자리에 한참 멍하니 서 있다가 다음 날 학교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컴퓨터를 끄고 한 30분 정도만 자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준비하며 겁먹은 얼굴로 엄마께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거실에서 내가 부른 거 들었어? 엄마는 계속 대답이 없더라고요. 대충 밥을 먹고 일어나려는데 그릇을 치우는 엄마의 표정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니 엄마가 천천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리 들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엄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온몸의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엄마는 제가 소리 지른 것까지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자국 소리가 워낙 공포스러워서 그 방에서 동생들을 끌어안고 억지로 잠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엄마는 집에 정을 못 붙이고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셨고 집안 살림은 더욱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집에 있기 무서워서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살았고요. 아주 가정적인 어머니셨지만 그 집에서 겪은 일들 이후로 집에만 들어오시면 예민해지시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정말 제가 엄마 딸이지만 견디기 힘들었을 정도로요. 그 발소리뿐만 아니라 가끔 제 방 창문에서 누군가 주먹으로 두드리는 노크 소리 같은 이상하고 섬뜩한 현상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혔어요. 물론 그 맨발로 돌아다니는 소리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빈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이 무서웠는데 자꾸 겪으니까 그것도 이골이 나더군요.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집을 내놓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반지하 집의 집주인인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집주인은 말을 돌리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슈퍼 주인이나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눈을 피하거나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집안 사정 때문에 급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는 외지인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집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지도요. 동네 사람들 역시 국회의원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숨기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행히 집안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귀신의 얼굴을 못 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소리와 인기척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느꼈던 그런 경험입니다. 그 집의 기억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방문을 꼭 잠그고 자는 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상황이라도 다음 살 집을 고를 때 아무 일 없는 편안한 집으로 잘 골라서 이사를 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